이제 1122번 테러 관계 법령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테러 관계 법령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자주 들어도 사실 이 짬비 구성상 OX도 좋지만 이제 분류 문제 있죠. 하루하루 어떻게 풀어야 될지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분류를 아예 직접적으로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푸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 역시 이거 시간 관계상 다는 풀지 못한다는 점 양해 바라고, 또 2021년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요. 테러 문제가 6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제 사라진 법령이 나왔었죠. 테러 방지 지침이었나요? 그래서 그 사라진 법령인데 해당 문제가 나왔어서 두 문제 출제된 두 문제가 모두 전항 정답 처리가 되어버렸다. 정답 처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아시길 바라고요. 올해는 뭐 이제 사라진 법령이 나올 일은 없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여기 1번 22번 같은 경우는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령상, 그러니까 대테러 관계 법령상 테러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 특공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대테러 특공대는 저희가 두 문 따서 어떻게 외우기로 했냐? 국방, 해경,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 그리고 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게끔 나온 게 국정원장이 그 다음 헷갈리겠지만 국방, 해경, 원래 제가 국경해 이렇게 외웠다가 국정원장까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국방, 해경으로 바꿨습니다. 국방, 해경. 다음 문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상 테러 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단체입니다. 유엔이 지정한 단체. 그래서 틀렸고요.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단체가 아니라 유엔이 지정한 단체다. 대테러 방지법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은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그쵸? 모든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가 포인트겠죠?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에서는 다른 법령보다 테러 방지법이 우선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기출 질문으로 나왔었냐? 이게 2019년도, 18년도에 나왔던 걸로 아는데 당시에 이제 테러 방지법을 빌미로 국정원에서 이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겠다. 개인정보나 신상이나 이런 거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법률이 바뀔 뻔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조항은 이제 개인을 너무 침해한다라고 해서 없지만 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있더라. 이런 거 좀 아시기 바라고. 다음 문제. 국민보호와 대테러 방지법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우리 테러대책위원회 나왔으니까 위원회 한번 맞춰볼까요? 이제 경호대책위원회 있고요. 대통령 경호대책위원회 있고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있다. 이 두 개는 다르다. 테러대책위원회의 장은 누군가? 위원장은 경호처장.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군가? 국무총리다. 국무총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125번 같은 경우는 맞는 지문입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이 보상 관련돼서는 총리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총리령. 나머지는 대통령령입니다. 보상 관련해서 테러 방지법에서 보상 절차나 보상 관련, 그러니까 테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던가 테러 방지 활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도 보상을 해야 하잖아요. 아니면은 테러 간첩을 신고했다. 보상금 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도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일부는 또 총리령으로 정해요. 왜요? 돈 관련된 거니까 우리 대통령령으로 외우기로 했죠. 또 이제 대통령령에서도 총리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게 있더라. 죄송합니다.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얽히는데 계속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 중에 구성되는 대테러 센터를 둔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대테러 활동과 관련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 센터를 둔다. 대테러 센터장은 군인이죠, 군인. 대테러 센터를 둔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 센터를 둔다. 경우의 일반적 환경 요인으로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말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경우의 일반적 환경 요인을 설명할 때 사회 구조와 국민 의식 구조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 1130번이 아까 우리 경제 전쟁이기 때문에서 지역적 특색이죠. 우리나라에 북한 테러 위협 증가가 있다가 이거는 일반적이 아니라 특별 환경 요인에 들어가겠습니다. 테러 위험의 정도에 따른 테러 경보 구분은 우리가 관주 경심으로 요구를 했어요. 관주 경심. 그래서 대비 단계는 없습니다. 1131번 같은 경우는 D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관주 경심, 관계의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테러 방지 법령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테러대책위원회니까 제일 높은 기관이란 말이에요. 테러대책법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정책 같은 것도 이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떠올려서 정책 중심의 역할 분담, 정책 중심의 역할 분담. 우리 테러대책위원회에서는 테러방지법에 등장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죠. 가령 이제 보건복지부 또는 뭐 경찰 또는 뭐 소방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는데 이런 데 있어서 역할이나 이런 거를 테러대책위원회에서 분담시키더라. 그래서 정책 중심의 역할 분담, 정책 중심의 역할 분담 이렇게 외우시면요. 이 중은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맞고요. 장단기 아닙니다. 중장기. 그리고 또 정책 수립 평가 이것도 맞죠. 그리고 또 역할 분담. 위원장이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아직까지 뭐 위원이 또는 뭐 국무총리가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건 없고요. 위원장이라고만 나옵니다. 이 공무원 심의나 다른 데 있어서는 이 위원장이나 또 여기 이런 대책위원회 부분을 뭐 바꿔서 낸다든지 하지만 이 경기지도자 시험에서는 이러한 주체를 바꾸진 않고요. 해당 내용만 지금 수정해서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A번이 되겠다. A번이 되겠다. A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책 중심의 역할 분담. 쭉쭉 넘어가시고 다음 문제.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외국인 테러 전투 요원이란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만을 말한다. 아닙니다. 내국인 또는 외국인 되겠습니다. 내국인 또는 외국인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고요. 외국인 테러 전투 요원과 대테러 전투 요원을 죄송합니다. 이거 외국인 테러 전투원 요원 같은 경우는 또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테러 전투 요원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태위인 테러 위험 인물이 되겠네요. 테러 위험 인물 같은 경우는 이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거나 아니면 돈을 모으는 사람, 자금책 이런 거를 테러 위험 인물, 돈을 모아주니까 위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테러 위험 인물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테러 전투원은 직접 테러를 일으키러 간 사람인데 앞에 외국인이란 말이 붙어서 이제 내국인은 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기 바라고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 외국인을 모두 말합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고요. 이건 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맞춰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문제.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대테러 활동과 대테러 조사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장 조사나 문서 열람 이러한 수사를 하는 부분,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대테러 조사가 맞고요. 또 지문 자체에도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대테러 조사가 맞습니다. 대테러 활동 같은 경우는요, 이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은 뭐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 물질 또는 안전 그리고 또 행사 관련된 정보 이런 걸 수집하는 거를 대테러 활동이라 합니다. 어찌 보면은 대테러 조사가 더 세밀하게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 수석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한 명만 둡니다. 한 명. 두 명이 틀렸죠? 한 명을 주면 되겠습니다.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국정원장이 하더라.
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령상 테러 단체란 유엔이죠, 유엔. 예, 틀렸고요. 나머지는 아까 했던 설명들이 바로 나오고, 자, 테러 방지 법령에 의하면 관계 기관은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그 밖에 공공기관, 지방직영 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포함하지 않는다. X. 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지방공공기관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렸고요. 나머지는 아까 나왔던 문제고 쭉쭉 보시면 되겠고요.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포함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자위 위원장, 간세청장은 포함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임무분담표 있죠. 임무분장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부분이고요. 기획재정부 장관도 나오고요. 원자위 위원장도 나오고요. 관세청장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 나오는 부분이고요. 눈에 익히면 되겠고 막 두문 따서 외워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안 풀어도 돼요. 임무분장을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문제입니다. 또 국무조정실장도 들어가더라. 국무조정실장도 들어가더라. 국무총리가 그 위원장으로 있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장은 안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무조정실장도 들어가고요. 또 특이한 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들어가더라. 통일부 장관도 들어가더라. 이 정도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러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 들어가더라. 이렇게까지 뭐 나는 좀 안전하게 다 외우고 싶다 하면은 임무분장 외우면은 다 외워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임무분담에 안 나와요. 이제 원자위 위원장은 뭐 방사능이나 핵 관련된 테러에 있어서 등장하지만 이제 기재부 장관, 산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냐? 뭐 산통조정, 임산부의 산통을 조정하더라, 임산부의 산통을 조정하더라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산통조정, 산통일조정, 통일조정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통산조정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조정실장이 나오더라, 국무조정실장이 나오더라 이 정도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쭉쭉 넘어가시고 이거 114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은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될 수 있다. 인권보호관 나오면 10년으로 기억하세요. 10년. 변호사는 인권 10년, 변호사 인권 10년. 그래서 인권 담당 분야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는 10년이 있어야 되고요. 10년 이상 실무 경력. 그리고 또 상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인권 분야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만이 대테러 인권 보호관이 될 수 있다. 10년이 기준이더라. 테러 방지 법령상 인권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답은 틀렸습니다. 단임한다라는 말은 틀렸죠. 인권보호관은 직무와 관련한 민사사건으로 기소가 된 경우에 장기간 심신세약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인권보호관은 직무와 관련한 민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 장기간 심신세약으로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의 반환이 획득될 수 있다. 아닙니다. 인권보호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와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이겠죠. 그것도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와 심신세약으로 일을 못할 때 그때에는 의사의 반환이 해촉될 수 있지만 민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테러 방지 법령에 의하면 인권보호관은 대책위원회에서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 정책 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을 권고하며 직무 수행 중에 인권 침해 행위가 있다고 선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법령 자체가 나왔습니다. 권고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하고요. 보고는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를 바로 인권보호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령이기 때문에 외우기 바라고 쭉쭉 넘어가셔서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 처리해야 하고 기간 내 처리가 어렵다면은
그 사유와 계획을 누구에게 대책위원장이 아니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인에게 인권보호관은 인권 침해 관련 민원 처리를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여야 하고요. 처리가 어렵다면은 대책위원회 위원장한테 통지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에게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맡기신 업무를 제가 처리하지 못했어요. 라고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며칠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이제 또 이제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 공항 항만 테러 대책 협의회 뭐 이런 게 쭉쭉 나오도록 하네요. 이런 거는 위에 분장표로 푸시면 좋겠고요. 풀 수 있는 문제만 한번 몇 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러 방지 법령상 테러 사건 대책 본부 설치 운영권자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외교부 장관, 국외 테러 사건 대책 본부, 국토교통부 장관. 이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항공 관련을 분장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 관련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니까요. 자, 국가정보원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테러 사건 대책 본부에 있어서 국정원장은 따로 뭐 만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소방청장 같은 경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 보안국장, 제가 옛날에 경보국장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경찰청 보안국장이 아니라 경비국장이 나오고요. 경찰청 경비국장이 나오고요. 테러 사건 대책 본부와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무분장. 그러니까 이거 임무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청 너 이거 해 하면은 경찰청에서는 좋아. 우리가 그 일을 할 건데 우리는 경찰국장한테 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경찰국장이 나오고요. 테러 사건 본부를 설치하는 사람은 누구다? 대책 본부 설치하는 사람은 경찰청장이다. 그래서 E는 틀렸고요. D는 뭐 해양 테러 사건 대책 본부 같은 경우는 누가 해야겠어요? 해양 경찰청장이 해야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A 같은 경우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시면 되겠냐? 외국토국방해경. 옛날에는 제가 외국 국경해라고 외웠는데 외국 국경해, 외국 국경해 이렇게 외웠는데 너무 헷갈리는 게 많더라고요. 국정원장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하니까 테러 사건 대책 본부 설치 운영권자 두면 어떻게 외우자? 외국토 국경해, 외국토 국경해, 외국토 국경해, 외국도 국방해경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외국토 국방해경해, 외국도 국방해경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야 두문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하셔도 5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이거예요. 외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이름 따라서 다 대책본부 설치하니까 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테러 방지 법령상 테러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테러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같은 사건에 2개 이상의 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위 테러대책위원장이 테러 사건의 성질,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죄송합니다. 이 영상 편집을 하는데 아까 군사 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특정 부대의 위치를 제가 말한 것 같아서 그 영상 삭제하였고요. 편집해서 다시 붙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외국방해경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어떤 일이 있냐? 이제 특정 건물의 옥상에 방공부대를 설치했다. 특정 건물 옥상에 방공부대를 설치했는데 그게 이제 뭐 시내 한복판이다. 그러면 이제 시내 한복판이니까 국내 일반 사건으로 해서 경찰청장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방공부대다 보니까 테러 관련된 거니까 일반 지역의 공중은 누가 관리해야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공 테러 관련된 것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또 방공 관련된 거니까 국방부 장관, 이렇게 3개가 연관되지만 그 중에 하나를 누가 한다?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법조문을 보는 거라서 좀 귀찮네요. 자,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할 때 현장 지휘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의 지원장이 지명한다. 맞는 말입니다. 대책본부의 지원장이 현장 지휘본부의 장을 따로 지정한다. 그쵸? 왜냐하면 이제 경찰청장이 국내 일반 테러 사건 대책본부를 맡는 경우에 해당 지방 경찰청장한테 자네가 현장 지휘를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다.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 지휘본부 설치할 때 현장 지휘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장이 지시한다. 아까 말했던 거네요. 예. 자, 60번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현장 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의 조직을 지휘, 통제하며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통합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다음 문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령에 의하면 화생방 테러 대응 지원본부는 분야별로 생물 테러 대응 분야, 화학 테러 대응 분야, 방사능 테러 대응 분야로 나뉘며, 자, 포인트는 화생방 테러 분야에서 화생방 테러 대응 지원본부 분야에서 세 가지로 나뉘더라. 생물 테러 대응 분야, 화학 테러 대응 분야, 방사능 테러 대응 분야로 나뉘며, 이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화학 테러 대응 분야는 환경부 장관이, 방사능 테러 관련 분야는 아까 말했던 원자위 위원장이 하고요. 이 생명 테러 대응 분야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외웠었냐? 복지한원 아니면 보지한원 뭐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복지학원, 복지하원, 보지하원 이렇게 해서 한원한다. 그걸 복지를 환원시킨다라고 해서 보건복지부도 나오고 또 환경부 장관도 나오고 원자위 위원장도 나오고 해서 따서 외웠는데, 이거를 질병환원으로 바꾸셔야 돼요. 질병환원으로. 왜 그러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분야를 맡지 않고 생물 테러 대응 분야는 질병청장이 하는 걸로, 질병청이 없다가 새로 생겨났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질병환원 이렇게 외우기 바라고,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애석하게도 작년에 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아시기 바라고. 1162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령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화생방 테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오염, 확산, 방지 및 제독 임무 등을 수행하는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자,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 이 긴 설명이 이 특수임무대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좀 웃기지 않나요? 네. 대화생방 테러 특임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이거 국가정보원장이 하는 게 맞겠어요? 국방부 장관이 하는 게 맞겠어요? 국방부 장관이. 그래서 지문은 틀렸습니다. 좀 지문이 길어서 헷갈리죠? 그러니까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 누가 설치한다? 국방부 장관이 설치한다. 자, 우리 아까 대테러 특공대 누구누구 설치한다 했죠? 국방해경,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테러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대테러 특공대를 설치할 수 있다. 테러 방지 법령상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테러 사건 발생 시에 구조, 구급, 수습, 복구 활동 등에 관하여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태복지, 테러 복구 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태복지 같은 경우는요, 행안부 장관이 나옵니다. 행안부 장관.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이를 행하고요. 소방이 나오면 구조를 해야겠죠. 보시면은 구조, 구급, 수습 이건 맞는데 테러 복구 지원본부가 아니라 테러 대응 구조대, 테러 대응 구조대. 그리고 지금은 소방이 국가직이었지만 예전에는 어디 소속이었다? 시도지사 소속이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연관지어서 저는 옛날에 외웠었어요.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까지.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시고, 국방부 소속 대테러 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은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에 대하여 수행하여 하며, 군사시설 밖에서는 경찰의 대테러 작전에 대해 지원이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군사시설 밖에서라도 이제 위원장 허가가 있거나 필요한 때에는, 경찰력의 한계로 인해서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 장관이 이제 테러 특임대를 보낼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하다. 넘어가시고, 테러 방지 법령상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또는 첩보가 입수되거나 테러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운영할 수 있다.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운영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5. 아까 위에서 봤던 대테러 조사랑 다른 말이에요. 대테러 조사는 수사활동 관련된 거 하는 거, 정기에서 나온 거고요. 여기는 대테러 합동조사팀이라고 해서 테러 관련된 거를 관계기관끼리 같이 뭉쳐서 하겠다. 이걸 누가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장이. 이게 외교부 장관으로
섞어서 나올 수 있겠죠. 국내 국외라는 말이 있으니까 외교부 장관이 나올 수도 있지만 국정원장이 하더라. 자, 국정원장은 합동조사팀이 현장에 출동하여서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이거는 외우셔야 해요. 이거는 기출지문이고 나왔던 문제고요.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유일한 과정이거든요. 대테러센터장이 보고받는 유일한 거기 때문에 대테러 합동조사는 국정원장이 하고요. 국정원장은 대테러센터장에게 보고한다. 대테러센터장에게 보고한다. 자, 다시 대테러 합동조사는 관계기관끼리 할 수 있다. 이 국가정보원장이 관련하고 편성 운영하고 국정원장은 대테러센터장에게 보고한다. 대테러센터장에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러완지 법령상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배치하고 설치하고 심의를 거쳐서 테러 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계 이하의 테러 경보 발령 시 이거는 경계가 아니라 주의입니다. 주의. 관주 경심에서 주의. 그러니까 2단계 이하 발령 시에는 실무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관주 경심에서 주의입니다. 주의. 예. 넘어가시고요. 마지막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테러 방지 법령상 세계주의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테러 단체 구성체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이거는 세계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거를 아직 섞어서 나온 게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계주의란 말도 있고요. 인도주의란 말도 있고요. 보호주의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약취유인죄라고 하시나요, 여러분들? 인신매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을 뭐 해외 팔아치우는 행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보호주의 차원, 세율주의 차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말고 인도주의라고 해서 외국인 범죄자를 인도한다.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또 상호주의. 우리 형사공조법에서 이제 우리나라 범죄자가 외국에 도피했는데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범죄자도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우리도 넘겨주고 이런 것처럼 상호주의, 뭐 인도주의, 보호주의 이런 거 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세계주의 대테러법에서는 세계주의더라. 세계주의. 전 세계가 공통으로 테러 단체를 조지겠다. 좀 경박했나? 좀 없애버리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꽃이죠. 꽃. 이거 암기상 문제고요. 한 이때까지 통틀어서 2번, 3번 나온 문제 같은데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테러 단체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는 제일 사무십. 저는 사무십부터 외웁니다. 사무십 외우고요. 그 다음에 무칠. 그 다음에 5년. 그리고 3년. 그리고 10년 1억. 전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사형, 무기공고, 징역. 이거는 이 지문에 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수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십이 나오고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무칠로 갑니다. 그리고 전투 요원이나 이런 사람은 5년으로 가고요. 자금을 주거나 알려준 사람 같은 경우는요 10년. 그리고 또 예비 음모한 사람은 3년. 예비 음모가 중요합니다. 야, 예비 음모가 왜 중요해? 자, 원래 범죄는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아요. 별도로 이제 예비 음모를 처벌한다라고 명시를 해야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대테러 방지법에서는 예비 음모를 3년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금책은 10년, 1억,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을 연관시켜서 외우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낼 거예요. 더 안 나갑니다, 이제. 자, 수계는 사무십 하고요. 중요한 역할 하는 사람, 지휘하는 중요한 역할 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그리고 또 5년 나오고요. 3년 나옵니다. 예비 음모가 3년이고요. 그리고 또 얘 같은 경우는 5년 같은 경우는 전투 요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10년 1억 사유가 있는데 이거는 자금책 같은 경우는 10년 1억 사유더라 하시면은 모든 게 끝났습니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 개정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청원경찰법 경비법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지만 이 경찰 관련되는 무기 규정은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 청원경찰법은 안 바뀌었다. 그래서
징조사의 연불주성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 경호법이나 경호공무원법은 경찰 장비 규정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징조사의 연불주성에서 이제 고위험 정신군이라고 해서 임의적 사유가 바뀌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고위험 정신군이라고 해서 임의적 무기 해소 사유가 이제 고위험군의 정신질환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정서적 불안을 가지면은 소속 부서장의 요청으로 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회가 열려서 이 사람 무기 가지면 안 되겠다 이러면은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고요. 징조사의 뭐 직무상 비위로 형사사건 된 사람 또는 징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도 절대적 사유로서 무조건 가져와야 하고요. 그래서 징조사의 연불주성은 청원경찰법, 징조사의 고위험군은 이 경찰 장비 관리 규정이기 때문에 경호학에서 이 고위험군은 임의적 사유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야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지금 모르겠는데? 아 지금 몰라도 돼요. 이 두 번 세 번 듣고 보시다 보면은 언젠가 맞추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고 꼭 다음번에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뭐 경호학 이 정도로 끝내기로 하고 이러면 OX까지 고생하셨고 꼭 한번 법령 관계 법령을 꼭 다 읽으라고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좋고요. 뭐 모든 걸 다 알려 하지 마시고 기출된 것만 아시면 되고 또 두문 따서 최대한 두문 따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